안녕하세요. 스탁119 윤광목 대표입니다. 6월 7일 금요일 또 불금입니다. 오후 2시 39분 장마감 방송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아직 장마감까지는 한 5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외부 일정에 있어서 조금 일찍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현충일이어서 우리 한국 증시는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이틀간의 그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이틀간의 시장을 반영을 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이 나오기도 했고, 저도 또 이 시황을 이틀간의 흐름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에 나가서 눈을 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기만 느껴보더라도 그 공기의 변화가 있다라면은 어떤 그 현장이 어떠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그 공기의 변화만 가지고도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사회에서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움직이는 또는 이렇게 그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눈빛이라든지 분위기만 보더라도 그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현충일인 어제 그 글로벌 증시에서는요, 몇 가지 공기의 변화 또는 분위기의 변화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변화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시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라든지 우리의 뷰 같은 거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그 장마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피봇. 여러분들 수도 없이 그 피봇이라는 말을 계속 들었었는데요. 이제 피봇이라는 거는 원래 그 농구 용어죠. 농구 용어. 그 운동할 때 한쪽 발을 딱 중심에 둔 상태에서 휙 뒤로 돌아선다든지 이런 방향을 바꾸는 걸 피봇이라고 하는데, 역시 정책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정책의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그 피봇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주식에 있어서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도 어떤 저항선이나 또는 지지선, 그쵸? 저항선에서 되밀리는 과정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는 지지선에서 이제 반등으로 방향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도 피봇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봇이라는 의미가 운동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 그리고 우리 증시의 분석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피봇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리 정책, 미국의 연준에서 그동안에 2022년도 이후로 금리 인상만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이제 피벗이 된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 정책이 금리 인하 정책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그래서 어떤 피벗의 기대감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 또는 반등을 해왔는데, 중간중간에 이 피벗의 기대감이 꺾이는 그런 연준의 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또 물가가 어느 정도 개선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멀어져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피벗이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니고 오다가 더 멀어졌다가 또 다시 오다가 더 멀어졌다, 이런 현상들을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피벗이라는 말이 정말 피벗이 있긴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 또는 그런 실망감, 이런 것들도 여러 차례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제는 드디어 이제 이 피봇이 가시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피봇이 가시화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도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변화를 반영을 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피봇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런 분위기의 변화가 있는 부분은요,
그동안에 이제 물가가 2%대로 안 잡혔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불과 뭐 4월달, 5월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그 PCE라고 하는 소비 지출. 이 소비 지출은 그 소비 물가가 반영이 되는 그런 지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PCE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이 되는 물가가 2%, 미국 물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대가 진입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TMM, 12개월 진행되는 그 과정에 그 물가가 평균적으로 연으로 환산했을 때 2%대로 그게 확연하게 그게 이제 평가가 된다라면은 그때는 이제 연준에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 4월달 5월달까지는 오히려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는 모습이었으나, 오히려 이제 6월달에 들어서 등장하고 있는 그 물가에서는 다소 그 물가가 좀 더 잡히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 이게 그 TMM에 근거해서 뭐 7월달, 8월달 정도까지만 이 정도의 물가가 유지가 되어준다면은 9월달에는 미국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구체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물가 자체를 통해서도요. 그리고 또한 22는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을 얘기하는 건데요. 유럽의 중앙은행에서도 연준의 그 FOMC의 위원들이 있는 것처럼 22에도 그 통화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격적으로 0.25% 그 포인트가 되겠죠. 그 금리 인하를 유럽에서 먼저 단행을 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미국과 선진국으로서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22 역시 그 물가를 2%대 물가를 미국처럼 계속 이제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22에서는 2%대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라는 판단하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서 물가가 2%대로 안착이 됐다라는 의미는 미국도 그런 물가 정책이 거의 비슷한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의 임박했다, 이런 부분들을 시사해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2뿐만 아니라 우리 G7이라고 하죠. G7 중에 캐나다도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요. 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같이 북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캐나다하고 거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 북아메리카에서 역시 지역 경제권이죠. 그래서 어떤 그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거의 같은 나라처럼 움직이는 그런 경제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 이 피벗이 이제는 어떤 그 가능성이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멀지 않아 단행이 되는 그런 구체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지점이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현충일의 그 미국 증시 또는 그 유럽 증시, 그 선진국 경제에서 이렇게 글로벌적인 그 피벗을 향한 시각 변화가 크게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 물론 이제 저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 기정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비둘기파나 매파나 이런 그 연준의 그런 발언들에 너무 호들갑을 떨지 말고 큰 맥락을 보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단행이 되는 이런 액션에 있어서도 이게 정말 기정사실로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어떤 공기의 변화가 있었냐면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제
물론 이제 하루 만에 다시 밀리긴 했지만, 그 MS가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리고 2위가 애플인데, 그 현충일 그때, 하루 엔비디아가 MS를 앞질러서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다시 역전이 되긴 했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그 MS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설 때도요. MS가 앞섰다가 다시 애플이 앞섰다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MS가 자리매김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제 엔비디아도 하루 앞섰다가 이제 하루 만에 다시 애플이 2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추세라면은, 이런 엔비디아의 그 파죽지세의 추세라면은 이제는 시가총액 2위가 엔비디아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에 안착을 하게 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애플이 MS에 밀릴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MS가 주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애플이 주가가 빠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가총액 2위에서 애플하고 MS가 지금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예전처럼 그 MS가 아니고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시가총액 2위를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지난번 MS와 애플의 경쟁 구도에서 애플이 주가가 빠졌던 흐름하고는 다르죠. 지금 애플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가 더 그 주가가 더 올라가면서 이제 2위를 잠깐 이렇게 차지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가총액 2위를 놓고 애플과 엔비디아가 주가 경쟁을 벌이게 된다면은요, 다시 한번요, 시가총액 2위를 놓고 시가총액 1위에서 애플이 밀릴 때는 애플은 그때 주가가 그냥 하염없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플이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한 국면에서 엔비디아하고 시가총액 2위 그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뭐 주가가 뭐 계속 이제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애플이 주가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애플과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2위 경쟁을 한다라면은 일단 미국 지수가 어느 정도 지수가 그 상승하는 효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가총액 2위에 엔비디아가 다가섰다, 또는 하루 한번 시가총액 2위를 차지했었다, 이런 그 공기의 변화는 앞으로 그 미국 증시가 지수가 더 상승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런 토대가 됐다라는 그런 그런 의미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제가 그동안에 미국 주가가 좀 많이 빠져야 된다, 조정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미국 지수 자체가 조정을 많이 받진 않았지만, 그동안에 6주 정도의 제가 기간 조정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기간 조정이 이제 충분히 6주 정도 지났잖아요. 기간 조정 기간은 거쳤다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미국 지수가 지수 자체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다우 운송지수라든지 그런 기타 종목들에 있어서는 선조정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도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엔비디아 2위 시대로 인해 애플과의 어떤 주가 경쟁 그런 국면과 그동안의 여타 종목들의 가격 선조정, 그리고 그동안 기간적으로 한 6주 이상의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전에 이 피벗도 있고 하니까 같이 결부해서 이제는 가격 조정이 없이 이제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다시 상승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명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피봇이라는 명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 시총 2위로 인한 그 애플과의 경쟁이라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라는 의미에서 미국 증시가 이제 조정 관점보다는 미국 증시가 이제 그 가을에 그 금리 인하를 바라보면서 그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뷰도 다소간에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다만 이런 과정에서 어제 우리 현충일에 중국, 일본 증시는 미국, 유럽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 한국은 휴장이었는데 이런 그 미국 증시와 유럽의 그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하고 현충일 어제,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요. 중국하고 일본 증시가 이 선진국 미국하고 유럽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왜냐하면 다 같이 강하게 가면 좋은데, 지금 어쨌든 중국하고 일본이 그 유럽이나 미국의 분위기를 반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한국 증시가 오늘 지금 현재 시간 아까 2700선 회복하면서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하이닉스 엔비디아 효과겠죠. 엔비디아 효과.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이런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은 오늘 좀 반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 5% 이렇게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효과가 하이닉스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하이닉스가 없었다라면은 우리 오늘 한국 증시가, 하이닉스가 없었다고 하면 오늘 한국 증시가 이 중국하고 일본처럼 미국, 유럽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앞으로는 그 피봇의 구체성과 엔비디아 시총 2위 시대에 를 근거로 해서 좀 강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그대로 한국 증시에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하고 일본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한국에도 어떻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은 일단 그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5%대 급등을 하니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부분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여전히 수급선을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전히 수급선을 회복 못하고 있는 점도, 만약에 지금 그 미국 증시의 흐름만을 고려한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늘 좀 더 수급선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간다면은 한국 증시 역시 미국 글로벌 증시에 발 맞춰서 이제 강한 흐름으로 가는구나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겠지만, 좀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수급선 아직 회복 못하고 있는 부분과 이 중국과 일본이 미국 증시의 흐름을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우선은 그래도 그 미국 증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향성을 가져간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우리는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삼전 수급선 회복, 그리고 다음 주
한국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시 만기일만 잘 넘기면.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두 가지 전제. 자, 3전이 수급선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동시 만기일만 잘 넘기면은, 글로벌 동조 상승 장세에, 글로벌 동조 상승 장세에 편승 가능할 듯.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오늘 하이닉스로 인해서 그 한국 증시가 2700선 회복했는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 오늘도 한국 증시 역시 중국하고 일본처럼 이런 그 미국과 유럽의 호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다음 주 우리 동시만기일 이런 부분들 구도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그 수급선을 회복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못했지만 삼성전자가 수급선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음 주 우리 한국 동시만기일만 잘 넘긴다면은 글로벌 동조 상승 장세에 편승 가능한 그런 장세가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드려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오늘 그 시장에 대해서요, 새로운 뷰도 제공해드리고, 또 이제 단기에 고려해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동시 만기일 이후에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글로벌 동족 강세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내일 주말에는 좀 또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스페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주말 방송 올라오면은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불금 보내시고요.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